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금 전에 광고를 했던 것처럼 아까 그 아줌마보다 수십 배 더 혼미한 그런 아줌마 한 분 데려왔거든요. 썸네일을 보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이 영상은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지어보리다 하실 분들은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자원은 고정드리겠습니다. 정말 일단 보면서 얘기를 해요. 제목 없음. 원제 눈치 보고 기죽은 아들 10년 전과 다른 세상. 참고로 이 영상은 훈미함은 그대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 수정 없이 완전 오리지널 그대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읽겠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이해 못하니까. 봅시다. 결혼했을 때만 해도 밝은 미래만 보였고 행복했었습니다. 24평이라도 풀 리모델링 했고요. 가전, 가구 등 살림도 당신 넘칠 만큼 넣었죠. 외제차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낡아버린 집과 그 안에 있는 가전, 가구 등 여러 살림들, 잔고장 생기는 외제차까지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동안 모아둔 돈 약 2억 정도. 오늘 또 빅스텝이라고 0.5% 금리를 올리더군요. 30평으로 이사가고 리모델링하고 가전이랑 가구 살림 넣고 차도 바꾸고 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아파트 단지만 가격이 오르다가 가장 빨리 떨어졌고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저희가 1층이라 더욱더 안 좋아요. 그지 같죠? 저희 아들이 변화한 건 서서히 변화해서 좀 늦게 눈치챘습니다. 예전에는 누나 차를 타야 한다, 누나 집에 가야 한다 이런 소리를 먼저 하던 아이가 요즘 가족 모임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조카는 6살이 많아가지고 중학교 1학년이고 저희 아이는 이제 초1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눈치가 생긴 건지 애가 좀 움츠러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저희 엄마를 통해서 듣게 된 말은 기분 나쁨과 동시에 제 자책과 걱정이 되었습니다. 형부가 말한 걸 언니가 듣고 다시 엄마한테 말을 해가지고 그걸 들은 엄마가 다시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어지러워. 형부는 좀 많이 엄한 편이에요. 특정 부분에서만큼요. 진짜 가차 없습니다. 예의 범절 자체를 중시하는데 선을 넘는 순간 180도로 사람이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져요. 즉 그 선을 넘으면 정말 상대방 죽는 거예요. 그건 딸인 조카한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른들에게 장난치는 건 허용이 되지만 일정 선을 넘어 싸가지 없게 굴거나 버릇없다고 누구나 이길 수 있는 그런 언행을 하면 그 자리에서 죽도록 혼나거나 다른 곳으로 끌려가서 혼이 납니다. 저희 애가 그렇게 하는 건 그냥 놔둬요. 신경 꺼버리는 거죠. 하지만 언니한테는 말을 해요. 그지 같다고. 어머니한테도 가끔씩 말을 합니다. 저희 애가 전형적인 집구석 여포라.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요. 처음엔 기분 나빴는데 엄마도 저희 애를 보고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형부와 언니 말을 빌어가지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틀린 말도 아니고 지금 변화하는 것도 방향성도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가끔 보는 형부는 알았고 언니와 엄마는 그 말에 동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제 알았을까요? 내가 엄마인데. 서서히 변화해서 익숙해져 버린 건지 원래 그런 성향은 어릴 적부터 있었지만 지금은 더 심해진 게 맞거든요. 유치원만 돼도 대부분 같은 평검사 부모인데도 집안 수준 따지며 세분화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은 오죽할까요? 어디에 사는지, 몇 층에 사는지, 몇 평인지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건 무섭도록 현실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이사갈 생각이 드는데 이게요 또 대출 받아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10년, 15년을 할 거 생각하니까 아찔아찔합니다. 이자 포함해서 원금 어우 이거 어떻게 갚아 그지 같아. 거기다가 이건 뭐 상대적인 박탈감도 비슷해야 느끼는 거지 저희 언니네를 보면 너무 허무해요. 옛날에 신혼집은 30평대로 시작해가지고 조카 초등학교 입학할 때 50평대로 이사가고 2020년에 코로나 유행하니까 80평대로 이사를 갔어요. 벌써 3년 됐네요. 원래 형부는 회사를 운영하는 부모님 집의 장남이고요. 20대 중반에 결혼해가지고 검소하게 30평으로 시작. 초등학교 때 애 들어간다고 기죽는다고 50평대에다가 외제차도 구입했고 원래 주말마다 여행 가고 호텔 리조트 숙박하고요. 월별로 또 연휴면 제주도도 가 있고
분기별로는 해외도 나갑니다. 코로나로 그게 잘 안 되니까 단독주택을 하려다가 아이가 아직 어려가지고 학교 문제도 있고 혼자 집에 있기도 불안해가지고 주상복합 80평대로 약 2, 3년도 안 된 신축을 들어갔는데 또 풀 리모델링 한 거야. 석 달 동안이나. 그래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 들일 때 딱 한 번 가봤는데 그 전 집은 자주 갔어요. 우와, 조카 방이 두 개인데 방이 하나는 침실이고 그 안에 화장실, 드레스룸, 화장대 다 따로 포함되어 있고요. 빔 프로젝트도 있어요. 또 하나는 공부방인데 세로 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로로 되어 있다는 뜻인가? 아니면 TV가 세로로 돌아간단 말인가? 세로 되는 TV에 연결된 닌텐도 스위치, PS, 엑스박스, 뭐 책상에는 컴퓨터랑 연결된 32인치 스마트 TV까지. 이게요, 공부를 하기보다는 노는 곳에 가깝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책상에는 책이 가득했습니다만 비스포크 작은 공기청정기랑 비스포크 작은 냉장고가 있던데 엄청 귀엽더군요. 처음에 집을 다시 리모델링 하거나 부분 수리 정도 할까 했는데 이베이 30년 된 고형 아파트를 한 개가 명확하고요. 그걸로 돈을 쓰면 정말 두 번 다시는 이사 갈 수 있을까 싶더군요. 참 씁쓸하더군요. 평당 억대에 육박하는 형부집을 생각하면요. 남편은 3남 중에 둘째고요. 시부모님은 대기업 대리점 하청을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입점된 상태고요. 남편은 평일에 회사에서 공장, 현장에서 금토일은 백화점에서 근무를 합니다. 장남은 회사 사무실에 있죠. 동서는 노골적으로 회사 받으면 사업자 따로 내자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가라는 소리죠. 회사들 자기들 거라고. 남편이 현장에서 다쳐가지고 힘들어서 병원도 제대로 몇 번인가 안 보내주고, 아이고 어지러워. 허리 다쳐서 힘들어서 병원 갔다 좀 쉬게 했더니만 시아버지가 술 처먹고 와서 행패 부리고. 당시 이거 끼워야 되겠다. 이거 여러분 바람 소리가 많이 나죠 입에서. 당시 아이 키워주던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사위 불쌍하다고 오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장남거리고 둘째는 머슴처럼 부려먹는 게 저도 너무 싫어가지고 처음에 일 배우려 시집 회사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렇게 심할 줄은 진짜 몰랐죠. 노예처럼 사람을 묶어가지고 미래도 없이 세월만 지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다고 시집이 엄청 부자인가? 뭐 부자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요. 잘 사는 건 맞습니다. 회사는 사무실, 공장 있고 대기업 대리점이라 백화점에도 입점을 했고요. 집도 건평 150평. 2층 주택에 가정부도 두고 제네시스 지구공 타고 계시고요. 골프 치러 다니시니까요. 부자죠. 문제는 저희 남편 3남이나 되고 예전엔 공장에서 쓰러져가지고 장남에게 빨리 다 넘겨야겠다 하면서 셋째 도련님과 가정부가 듣고 저한테도 알려주면서 집안 싸움 날 뻔했습니다. 쓰니 남편이 셋째라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셋째 도련님이라고 하면은 뭐야? 형제가 6명이야? 밑으로 3명이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최소. 설마 자기 남편 보고 하는 말은 아니겠죠. 워낙에 혼미하니까 의심이 됩니다. 형부 말로는 아직 국회에서 개인재산 문제라 폐기된다고 하는데 아직 있는 게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 사망 후에 1년 안에 제기하라고 하던데요. 지금 보면 공장 부지의 상당 부분이 관광지 목적으로 팔릴 상황이라서 대충 30에서 35억쯤에 처분된다고 해요. 이 돈도 전부 장남한테 갈 것 같은 게 그게 문제죠. 저희한테는 매우 큰 돈인데 조카는 카톡 빼고는 나머지는 일절 금지라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페이스북, 페이스북, 트위치 등부터 유튜브 활동도 못해요. 그래도 그럴 것이 집만 해도 빈부격차, 상대적 박탈감 유발할 뿐 아니라 매주 주말마다 놀러다니고 하는 거 보면 카톡 배경화면 잘 정비된 저수지인데 호수처럼 큰 곳에 팔 벌리고 있어가지고 어디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디쯤인데 자기 저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즉 저수지랑 인근 땅이 다 조카 거라고 하는 거죠. 조만간에 테크길 한다고 금수저 물고 태어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현금이랑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보험 등등등등등. 저희 언니 말로는 조카가 가진 재산만 해도 저희 시집보다 많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100% 동의합니다. 언니만 해도 그래. 월급을 자기 마음대로 써도 형부는 신경을 1도 안 써요. 이제 중학교 1학년 된 조카가 있는데도 말이죠. 언니는 살림 사는 거 전부 형부 카드로 결제하고요. 언니는 본인 보험금이나 부모님 용돈, 개인 돈 쓰는 거 정도만 쓰고 저축을 한다고 해요. 부모님이 땅 가져가라고 하면 세금 내기 싫다고
형부가 거절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형부의 친동생도요. 참고로 증여 말고 상속을 받으면 10%인가 세금이 싸다고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부모님이 젊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보다 10살 아래예요. 세금 내기 싫어서라는 게 맞겠죠. 이런 가족이 있나 싶은데 정말 있습니다. 형부와 친동생이 경영권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일도 어이없이 일어난 거예요. 형부 신사업부가 대박나면서 경영혁신하는 등으로 성과가 계속되고 있는데 형부 부모님들이 계열사 정리해서 나누고 그걸로 나중에 회사 분할해가지고 나누려고 하자 계열사 사장들하고 임원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가지고 경쟁력이 약해진다며 무조건 형부가 단독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동생이 축출되어 버린 겁니다. 이 일로 형부 동생은 외국에서 1년 넘게 나가 있어요. 형부는 본의 아니게 미안한 상황이 되어서 비싼 값에 동생 주식 매입하고 회사를 나간 동생에게 본인 명의로 된 빌딩부터 해가지고 가진 토지며 다 준다고 했는데 동생은 빌딩만 가져갔다고 합니다. 의좋은 형제, 실제로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합니다. 반대로 저희 시집은 재산 문제와 장난 편애로 다들 사르는 판이죠. 진짜 아예 연 끊고 등 돌리고 살려고 해도 노예처럼 부려먹는다고 가스라이팅하는 시아버지 때문에 저희 남편은 전전긍긍 정말 답답해요. 거기에 저희 애도 눈치를 보고 기죽어 있고 집에서만 고함치고 울고 공부는 안 하고 평정심을 찾기가 너무 어렵네요. 요즘 들어 다시 술을 먹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애가 술 먹는다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같은 집 딸내미들인데 언니는 저리 잘 살고 행복하고 저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그지같이. 심지어 조카는 공부도 안 시킵니다. 알아서 잘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거 한번 리허설 했거든요. 도저히 힘들어서 안 돼.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2부에서 계속 될 텐데 참고로 2부는 이거보다 더 혼미합니다. 자신 있는 분만 덤비세요. 금방 올게요. 이거는 뭐 글 정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감사합니다.